지난주에 사실 시사인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가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대화 패턴을 싹 보니까 이제 시사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하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전달이에요? 지시예요? 정확하게 좀 단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시겠죠. 이거 해. 이제 이거 아닐까? 주간 경향이 이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지인을 인용해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계를 두고 맥베스 부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맥베스가 윤 대통령이면 이제 이 부인이 김건희 여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의미라는 건데 이제 대통령실을 여사가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여사가 관심 갖는 것은 100% 여사 위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많이 싸웠다. 윤석열 대통령 열받아 나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술 마시다 들어간 적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3시에 들어간 것은 다행일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간 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국민들께 소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들은 것만 해도 상당히 경악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규정을 하고 파악을 해봐야 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가스라이팅한 거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영적으로 뭐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또 김건희 여사 뜻대로 많은 것을 따라줬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맥베스 부인이라는 표현을 언제 썼냐면은 외신에서 먼저 썼어요. 이거를 작년 12월 중순쯤에 영국의 더 타임스가 김건희를 가리키면서 맥베스 부인이 레이디 맥베스다 이런 표현을 첫 문장에 쓰면서 이게 약간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그때 이제 많이 회자가 됐고요. 뭐 맥베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뭐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그 맥베스가 그 장군이었어요. 충신 장군이었는데 그 부인이 뭐 마녀로부터 왕이 될 운명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남편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게 만드는데 결국은 이제 이들이 다 파멸해가지고 둘 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죽였어요, 그러면? 예, 왕을 맥베스가? 죽였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거기에서 더 타임스에서 쓴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 윤석열의 정치 입문,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이 뭐 예전에 검찰에 뭐 김건희파가 있을 정도로 뭐 김건희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입문부터 김건희의 영향력이 계속 있었고 그게 재임 기간까지 이어지고 그게 파멸에 이르기까지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갇히게 되게까지의 이런 과정에 김건희를 지금 주목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맥베스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야심차고 모든 세상의 권력을 남편을 조종해서 세상의 권력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맥베스 부인의 파멸 뭐 이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김건희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나 용산에서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뭐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장성철 소장님이 드럼통에 들어갈 거를 각오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폭로를 해왔어요. 장성철 욕 좀 하지 마줘.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진짜. 폭로 안 한 따끈따끈한 것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아 진짜? 언제 푸실 거예요? 탄핵이 일단은 인용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지인이 김건희 여사가 점점 변해갔다. 한마디 말대꾸하면 1시간 동안 역정을 냈다. 이거 부부가 좀 닮나 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유모 행정관 같은 경우도 그 디올백 그 친구가 가져갔다. 그 친구가 실수한 거다. 이런 식으로 떠넘겨서 비서가 아니라 왕비가 무술이 돼야 듯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뭐 경호처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김건희 여사는 이랬어요 저랬어요라는 것들이 사실관계가 상당히 많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참 김건희 여사가 너무나 황당한
여러 가지 일들, 지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것도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도 일조하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아마 밝혀질 겁니다. 네. 역정 내는 거는 두 가지죠. 인성이 아예 처음부터 좀 삐뚤어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궁지에 몰렸거나 사람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전자에 가까울 것 같고요. 사람이 맨날 뭐 대학 때도 뭐 아버지한테 맞았다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김건희는 후자인 것 같아요. 본인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카 취재 함정이다 막 그러면서 했지만은 뭐 이제 명품백 받은 것부터 해서 얼마나 그가 이불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이 공정에 빠지고 막 그러면은 사람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권력을 쥐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이 회로가 달라진대. 그 뇌과학 같은 거 보면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뭐라고 제가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예 이게 밝혀지는 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조언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권력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김건희는 우리나라를 자기가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으니 외부의 조언이 들어왔을 리가. 윤석열도 말을 안 듣지만 김건희는 더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 이 분들 심정에는 기본적으로 남을 깔보는 것, 무시하는 것 그러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더 많이 알아. 네가 뭘 알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아. 그냥 따라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제 정어리 폐사하는 꿈 꿨다니까 이제 막 조언하고 이러니까 또 어떤 그거는 면에서는 초기였잖아요. 초기. 이게 좀 진행되면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했다. 어디 명태균이 뭐 나를 팔아가지고 뭐해? 야 끊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헌재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비롯해서 검사 3명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사실 도이치모터스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 수사에 좀 의문인데라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검에서 지금 이 사건 들고 있고 돌아온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수사 뭐 책임지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사실 김건희 여사가 궁지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이때까지 다 덮어 있었고 수면 아래 지금 다 덮여 있었고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다 올라올 텐데 일단은 소환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은 당연히 검찰이 정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할 거예요. 이제 출장 조사 안 하고 대검으로 나와라 그렇게 조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수사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처럼 무혐의 처리할게라는 뜻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한동훈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검찰은 탄핵이 먼저입니다. 탄핵이 먼저다. 탄핵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게 다 실타래 같이 다 꼬여 있는 게 윤석열이 일단 파면되면은요 하나씩 다 풀릴 겁니다. 예. 김건희 일주일 길어도 2주일 안에 소환합니다. 탄핵 되자마자. 검찰은 원래 그런 조직이에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홍준표 시장과 명 씨 SNS 대화 내용 공개했는데요. 홍 시장 같은 경우는 SNS에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 게 무슨 죄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황금폰 뒤져도 통화 한 번, 카톡 하나 안 나올까라고 했는데 말이 점점 이제 물러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해명은 못 믿게 되는 거죠. 지난번 100분 토론 때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직접 주고받은 거 없으시죠? 그랬더니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왜 못 믿어? 막 이러시던데 이거 의례적인 인사말이라도 했으면 그 전에 얘기했어야 돼요. 아니 난 사실은 명태균 씨랑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다. 하지만 내가 여론조사라든지 정책인 조언을 내가 구하거나 받은 거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인사말 한 거 가지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게 뭐가 문제야 막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홍 시장님 걸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밝혀지겠구나. 그러면 홍 시장님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는 게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홍 시장은 저는 원래 안 믿어요. 오랫동안 안 믿어왔고요. 뭐 계속 안 믿을 또 겁니다. 전화 와요 예. 또.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홍 시장 지금 사실은 너무 뉴스가 많고 이제 혼잡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뭉개고 가도 뭐 그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경선 때하고 만약에 후보가 되면 대선 때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워낙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을 본인들이 너무 많이 뱉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예. 비명 친명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대선 경선 과정이 되면 이런 의혹들이 이제 서로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8번째 거부권 행사하면서 다시 공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밍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경선 와중에 이게 올라올 경우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그래도 부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지만은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일단은 한번 이제 이게 윤석열 어쨌든 탄핵 이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심리적 뚝이 저항선 뚝이 한 축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들도 조금 달라진 생각들,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예.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이거는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탈표는 김상욱 의원 그 정도만 있지 다른 의원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찬성표 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나 이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김상우 의원이 상당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외롭죠. 자, 옳은 얘기를 하면은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오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에서 14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5%, 정권 연장의 의견이 40%로 집계가 됐어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5%. 그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46.9% 기록했고 김문수 장관이 18.1%, 그 다음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대표가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아주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2.4% 순으로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띄우기 기승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양아치 대통령 선택하겠냐 이런 것도 또 SNS에 또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55%로 연장론보다 15%가 높잖아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5% 정도 앞서던데 이렇게 정권 교체론이 높으면은요 국민의힘은 선거 치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해봤자 이번 선거는 안 되겠구나. 기싸움에서 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받더라도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거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되는 거는요. 전한길 씨가 한동훈 대표랑 비슷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대선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게 당을 접수당할 수도 있다. 그 걱정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대선보다는 그다음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 이것이 저는 더 궁금하고 흥미로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국힘이 전환길한테 장악당할 뭐 그 정도 정당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게 윤석열 석방 이후에 이 지금 나비 효과예요. 지지층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중도에서도 민주당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건 그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재명한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진짜. 그게 오늘 제가 제 재밌게 읽었던 칼럼이 그 조선일보에 쓴 칼럼인데 윤태곤 실장이 쓴 거예요. 네. 제목이 받은 것에 비해 너무 많이 줬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이 초반에 윤석열한테 많이 퍼줬는데 하반기로 갈수록은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재명한테 퍼주고 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돼 가지고 나온 것도 이게 결국은 정권 교체 흐름 강화하고 이재명이 또 비명도 약간 비판했다가 궁지에 몰렸는데 그거 싹 돌아가고 시국 간다며 하면서 손잡고 사진 찍고 뭐 등등등을 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윤석열이. 뭐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 효과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이 돌아다니고 얼굴에 비치고 한마디 하나하나 하는 게 국힘에는 크게 부담이 될 겁니다. 예. 전한길 씨 얘기해가지고 전한길 강사가 그 구미 집회에 참석한 이후에 그 얘기했대요.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사를 창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사 창간하고 이제 또 전당대회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로 출마하고 이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게 되겠죠. 아까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